자, 계속해서 653번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fx가 x는 0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x 더하기 4라는 모양을 갖겠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는 모양을 갖습니다. 이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fx에 대하여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hx는 fx라는 식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 빼기 1인데 뒤에 x에 대한 범위 제한까지 걸려있다. 확인하시고, 이때 이 hx라는 함수가 x는 k라는 지점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이때 k와 m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는 통으로 직선, 2차 함수는 통으로 포물선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데, 이번에 나오는 fx 같은 경우는 y축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함수다 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가지를 따로따로 그래서 연결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평면상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축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그려질 텐데, 왼쪽부터 보시면 그냥 얘가 0,4 치고 길다 1이니까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부터는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0,4 지나는 거 확인하시고, 축이 3이야. 이거 적당히 또 정리를 하시면은 x-3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3, 꼭좀 잡아주시고 요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fx를 한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있는 hx 같은 경우는 일단 fx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공통수학원에서는 아직 합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므로 뭘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은 앞에 방정식 단어에서도 많이 하던 건데, 자, 수학에서 10을 봤는데 뭔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치환을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복되고 있는 이 fx라는 함수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보통 y는 fx라고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t라고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fx를 t라고 봤을 때 이 함수는 결국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t라는 2차 함수를 보고 싶으면은 t에 대한 범위 제한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위에 있는 x에 대한 범위 제한에서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x에 대한 범위 제한은 어디에 먹여야 되냐? 당연히 fx에 먹여야 됩니다. 자, fx 지금 그려놨고요. 마산부터 2까지 자르겠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사 정도 될 것이므로 요 정도에서 마사를 좀 잘라주시고, 또 2는 축이 지금 여기가 3이잖아. 요 정도에서 2를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겠다라는 거야. 요 분홍색 구간만 t로 인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눈에 보기에 최대값은 어디냐? 네, 당연히 여기 맨 위에 점 찍고 있는 0,4가 되겠죠. 최대값 4. 최소값은 계산해보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얘가 양수얘가 음수인 건 적당히 알 수 있으니까 x에다 2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x에다 2를 대입할 건데 또 위에 식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엿다가 대입하셔야 돼. 엿다가 x에다 2 대입하시면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4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와 마이너스 4가 무엇이냐? fx라는 함수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함수값을 갖게 된다는 거고, 내가 그걸 함수값을 t라고 치환해놨으니까 결론, t라는 문자에 대한 범위 제한으로 적용이 됩니다. 치환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범위 제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자, 이제 나는 이 t에 대한 2차 함수를 살펴볼 건데,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의 t에 대한 범위 제한이 걸려있다. 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얘만 한번 그려와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꼭지점 찾고 그리자. t-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므로 꼭지점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래로 블록을 그냥 적당히 모양만 좀 잡아주시고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t에 대한 범위 제한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죠. 축이 지금 현재 1이므로 4까지는 오른쪽으로 3칸, 마이너스 4까지는 왼쪽으로 5칸. 따라서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습니다. 이 해당 범위 안에서 다시 한번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자,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 발생하는 함수값 꺼내볼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25 빼기 2 값이 계산이 됩니다. 최대값 m을 23으로 구했어요. 최대값 m 자체는 23이 확실한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가 저 x는 k가 아니죠. 이거는 x값이 아니라 t값이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값이니까 다시 좀 돌아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냥 이 t-4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fx는 마사일 때 이 x값을 꺼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프 다시 보고 바로 오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는 누가 내고 있었죠? x는 2가 내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2였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k는 2, 최대값 m은 23 확인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654번 문항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를 제시를 했으니까 뭐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봅시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받으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 가장 쉽게 보이니까 x마1과 x마4 분해해 주시고, 요 x축 위의 점 1과 4의 좌표를 바로 찍어줍니다. 또한 맨 뒤에 있는 상수항 4 같은 경우는 0,4 y축과의 교점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A, B, C 세 점의 좌표를 모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점 P가 되겠는데, 점 P라는 존재는 여기 0,4 A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B를 거쳐 C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점입니다. 요 사이에 P를 적당히 한번 찍어볼게요. P의 좌표가 A, B라 되어 있다. P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P라는 건 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은 B라는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보고자 하는 식은 뭐냐? 7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겠는데, 이 해당 식의 문자가 두 개야.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B 자리에 방금 대입한 2차식을 넣어주면은, 자, 이 식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6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으므로 A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아 볼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 A라는 건 P의 X좌표인데 출제자가 말하기로 A부터 C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분명하게 범위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A라는 X좌표는 0부터 출발하여 4까지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해당 범위 제한 안에서의 2차 함수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 찾고 그려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5다. 자, 개형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적당히 하나 잡아주시고, 축이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의 y좌표는 5다. 자, 이 함수를 0부터 4까지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A는 0이 여기 있겠고, A는 4가 이쯤 있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잘라주시면
함수를 이렇게 보라색으로만 남기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왼쪽 경계가 최소값이 아니겠어? 가장 아래에 있는 점. 따라서 여기 A 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 최소값. 최소값은 1 더하기 5,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최대값은 A에다 4를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A에다 4를 대입하시면 25 더하기 5, 최대값은 30이 나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두 가지를 숫자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해서 정답 180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A, B, C 좌표 빠르게 꺼내는 연습하시고 뭐 오래 걸려봤자 3분 안에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6번 넘어갑니다. 자, 656번 교육청 기출 문항이 되겠고요. 해당 문항은 교과서에도 웬만하면 이제 뒤쪽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면도형에 관한 문제인데 뭐 해봤자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나올 것이므로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웠던 중등기하 뭐 개념들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림부터 좀 받아볼게요. 각 A가 90도이며 AB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제시했습니다. 여기 A가 90도. 그리고 직각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이라 했잖아. 정보를 하나 더 준 거잖아, 이등변까지. 그래서 이등변을 좀 살려서 보시면은 AB가 6이라 했을 때 당연히 AC도 6이겠고 1대1대 루트가 바로 나와야죠. 그럼 이제 BC, 빗변의 길이 6루트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때 계속 읽어보니까 저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사다리꼴이 PQ, RC가 이 정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얘랑 평행하죠, 한 쌍이. PQ, RC 이 정도로 잡아봤을 때 어쨌든 이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위아래 높이 세 가지의 길이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그림상에서 누군가를 X로 잡을 때 누구를 X로 잡아야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보통은 가장 짧은 거를 X로 잡는 거를 습관으로 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봤을 때 QP가 가장 짧아 보이잖아요? QP를 X로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대1대 루트 또 생각을 하시면 뭐 얘도 당연히 X가 되는 거고 똑같으니까 그럼 옆에 있는 QC 아랫변의 길이는 6루트 빼기 X로 바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남은 거 이제 윗변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윗변의 길이는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보조선 하나만 내려보자. 요 R이라는 점에서 밑에 수선의 발 떨궈 주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 대칭성을 가질 거 아니야? 45도니까. 자, 따라서 여기 BQ가 X로 밝혀졌을 때 H라고 이름 붙이고 HC도 당연히 X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윗변의 길이 PR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밑에 아랫변에 표현해두었던 길이에서 X를 한번 더 빼시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윗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종합을 했고요. 넓이 공식 써볼게요. 높이 곱하기 위아래 더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더해주시면은 12루트 빼기 3x가 될 거야. 자, 이 넓이라는 게 나왔는데 최대가 되는 상황이 궁금한 거다. 자, 해당 시간 x에 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거면은 뭐 당연하게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클 것이고 6루트 2보다는 작아야겠죠. 범위 제한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자, 식 정비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더하기 6루트 2x 적당히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볼까? 네. 마이너스 3분의 다시 2분의 3을 묶어버리자. 최고치 한계수 1로 만들고 x제곱 마이너스 9 루트 2x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게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야? 넓이 그 자체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줬으므로 4루트 2로 가시면 되겠죠? 네, 잠시만요. 4루트 2가 되겠고 x 마이너스 2루트 2로 완전 제곱 치시고 자 2루트 2의 제곱 8 그리고 12를 더해주시면 12 완성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x라는 길이가 2루트 2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56번이었고